지금 성적은 좀 어떤가요? 1억 2천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여기도 1억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이요? 네. 연남동 매출은 어때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안 나오는 게 없네요. 그럼 아예 이렇게 오픈하는 매장마다 다 성공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공할 거라는 걸 예상을 좀 하셨나요? 전 항상 99%의 확신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잘 되는 매장이나 안 되는 매장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잘 되는 매장이 왜 잘 되고 안 되는 매장이 왜 안 되는지를 약간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2030 화이팅! 10개 넘는 브랜드에 1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연수익?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네네. 경기에 따라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돈도 되게 많이 벌고 계시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근데 사실은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재밌는 거를 잘하자 약간 이런 주의라서 돈을 버는 목적도 돈을 잘 쓰기 위해서거든요.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쓸 수 있는 돈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를 키우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더 재밌는 프로젝트들 이런 데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프로젝트 하고 계세요? 청담동에 지인분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쉐린급 다이닝 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인이라고 하시면은 유튜버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같이 하기로. 전 사실 아까 누군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유명하신 분들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음식을 전공을 하진 않았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맛있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후토마키를 사실은 다들 좋아하시는데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성적은 좀 어떤가요? 19평 매장인데 지난달에 매출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꽤 많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죠? 1억 2천 정도 나왔습니다. 월 매출이요? 예, 런칭한 거는 2, 3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6개월 만에 1억 2천을 찍은 거네요. 처음에는 코로나도 심했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도 매출이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님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매장이 됐습니다. 이 정도 성공할 거라는 걸 예상을 좀 하셨나요? 전 항상 99%의 확신을 가지고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또 제가 하려고 하는 메뉴에 잘 되는 브랜드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들이 왜 잘 되는지는 사실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나요? 100%는 아니겠지만 네.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3개월 정도는 초반에 적자가 났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초이 다이닝이 3개월 적자가 났었어요? 예, 처음 3개월 동안은 그때 코로나 좀 심할 때이기도 하고 이곳에 이 매장이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메뉴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남동에 처음으로 오픈했던 직영점 중에 한 곳인 해피치즈 스마일. 지금 이 가게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대구에 있던 브랜드인데 대구에서 코로나 시기에도 줄 서먹는 떡볶이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었어요. 그때 거기 대표님이랑 대화가 잘 통해서 서울이랑 경기도권을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코로나 때도 왜 이렇게 줄을 서서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저도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코로나가 진짜 심했을 때도 항상 좀 잘 됐었거든요. 지금 연남동 매출은 어때요?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안 나오는 게 없네요. 그럼 아예 안 나오는 매장 뭐가 있어요? 다행히 다 어느 정도 이상씩이었나? 신촌 연남동 이쪽에 대표님 가게가 많잖아요. 예. 연남동의 왕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가 초이 다이닝입니다. 제가 직접 브랜딩했고 네. 디자인도 직접 했습니다. 잠깐 그럼 여기 앉아서 인터뷰. 초이입니다. 이 브랜드는 어떻게 론칭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오토마키를 좀 더 가성비 있게 드실 수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아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기획을 할 때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잘 되는 브랜드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소비자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좀 보고 다채로운 음식들을 드실 수 있게 하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서 네. 잠깐 봤는데 한 7분 정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가게가 크지 않은데 네. 직원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많아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 다 잘생기시고 예쁘신 것 같은데 직접 뽑으신 거예요? 네. 감안하시고 뽑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몇 개월 정도 일하셨어요? 2개월
조금 넘었어요. 지난달에 되게 장사가 되게 잘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달에 주말 매출이 이번 달은 평일 매출이 보너스라든지 그런 거 좀 챙겨주셨나요? 곧 주신다고 주실 거라고. 근데 손님들이 왜 이렇게 여기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손님들이 예뻐서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소통하기 알고 있어요. 매장 오픈하실 때 인테리어라든지 가장 고려했던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베트남 쌀국수집을 하려고 했어요. 약간 반지하에 네. 어울리는 컨셉으로 거의 다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방향을 좀 바꾸면서 우드를 많이 써서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일식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디자인적인 요소들만 조금 수정해서 인테리어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디자인이나 VMD적인 요소로 포인트를 주려고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도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걸 접으신 거죠? 원래 쌀국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맛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자. 손님들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고객님들한테 좀 좋은 서비스를 여유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긴장을 좀 하고 이제 밑작업 다 해놓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 잘해주시나요?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근데 항상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네. 화이팅 하라고 해주시고 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어떤 관계세요? 뭐냐지간이에요. 이게 오픈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줄 서 계시네요? 네. 자주 오시는 건가요? 아니, 처음 왔어요. 토마키 먹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쳐봤는데 네. 여기가 인기도 많은 것 같길래 한번 와봤어요. 점심 먹으러 왔어요. 근데 두 분 사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요? 저희 이제 304일이요. 304일이요? 이렇게 오픈하는 매장마다 다 성공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 폐업률도 굉장히 높고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표님은 다 성공하시는 거죠? 직영점을 많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노하우나 매장 운영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또 한두 개 정도 뭐 잘 되게 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뭔가 잘 되기까지는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되는 매장을 만들 수 있는지 조금은 그 노하우가 쌓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려주세요. 어떤 노하우죠? 반짝 뜨는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스테디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좀 오래 갈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비슷한 제품을 파고들고 있는 잘 되는 매장이나 안 되는 매장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잘 되는 매장이 왜 잘 되고 안 되는 매장이 왜 안 되는지를 약간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리도 중요할 거고요. 그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노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맛도 있어야 될 거고 맛있어 보여야 될 거고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라든지 뭐 인테리어, VMD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리하시는 분들이 뭐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직원분이요. 예, 맥도날드도 QSC 뭐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QSC가 뭐죠? 이제 품질, 서비스 뭐 하나 없이 잠시만요. 청결. 아, 청결. 네, 품질, 서비스, 네. 청결 그런 것들은 좀 기본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 어떤 맛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오픈하기 전에 잘 되는 데들을 쭉 돌아보면서 또 안 되는 데들도 돌아보고 먼저 일단 분석을 한다. 네, 그리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고 품질과 서비스, 청결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맛도 중요하고 직원들도 에너지 있게 교육을 시킨다. 그럼에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이런 외식업자들이 나오는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지켜져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소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챙기냐 안 챙기냐가 중요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비스를 잘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좀 더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냐에 대한 한 끗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중에서 서비스가 좀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곳이 스타벅스잖아요. 네. 스타벅스 가면은 되게 먼저 질문을 해주고 한 가지 더 얘기해주고 답변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도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차 같은 경우에 시그니처 메뉴가 꽃게탕이에요. 꽃게를 뭐 어떻게 만들어서 요리한 메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보통은 꽃게탕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도 안 하는 곳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네. 저희는 좀 더 설명을 더 붙이는 거죠. 비록 포차에서 음식이 나가는 거지만 음식만큼은 마치 미쉐린 식당에 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고. 네, 어쩌면 약간 퍼포먼스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꽃게탕이나 뭐 이런 바지락탕을 시키면은 산낙지를 넣어드린다거나 그냥 드시고 계시면은 서비스로 수족관에서 바로 잡아서 넣어드리고 우리가 신선한 재료를 쓴다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더 재미있는 요소를 줄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도 제가 한강에서 재미삼아서 칵테일 같은 걸 팔아본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커플분들에게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은 한 잔은 서비스로 드리겠다. 아. 좀 재미 요소를 가미하니까 네. 2시간 만에 완판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장사하는데도 조금씩 적용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재미 요소를. 저희 브런치 카페로 네.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개조해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 보자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6개월 동안 상가를 찾다가 정말 예쁜 주택을 찾게 돼서 브런치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오픈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성적이 어떤가요? 여기도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또 잘 돼요? 멀리 이제 되게 좀 안쪽에 있는데도 네. 찾아와 주고 계세요. 네. 아, 그 이유가 뭘까요? 유동인구 많은 길 아니잖아요. 네. 네. 여기 그냥 진짜 제가 봐도 사람이 사는 네, 그냥 여기 지금 주택가거든요. 공간이 주는 힘이 굉장히 좋고요. 이 공간에서는 뭘 해도 되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었고 공간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그거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냈거든요. 여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여기도 1억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매월이요? 네. 연수익 7억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실 겸손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어요. 여기입니다. 아, 되게 오늘 예쁘네요. 비가 와서 아마 손님들이 좀 네. 많이 안 계실 수 있는데 하이 유튜브 촬영 왔어. 역시 보니까 여기도 다 잘생기신 분들만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부러 노리신 건가요? 아 여기는 네. 연예인분들도 가끔씩 와서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1년 가까이 이제 연기를 전공하다가 네.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매출이 되게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매출 잘 나오는 이유가 지금 직원분이 되게 잘생기셔서 일하신 지 한 몇 개월 되셨어요? 4년 좀 넘었습니다. 어떤 점이 좋아요? 가족처럼 일하고 있고요. 사장님 잘 챙겨주시나요? 예, 잘 챙겨주세요. 진짜 잘 챙겨주세요. 신형처럼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먹고 싶은 거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말하면 사주시나요? 예, 다 사주세요. 저번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요즘에는 한정살 네. 파스타 제일 많이 나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이 정도 성공을 예상하셨어요? 100% 확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다라는 확신 가지고 그 확신이 좀 어디서 왔어요? 6개월 동안 자리 찾아다니다가 이 자리를 보고 바로 10초 만에 결정을 했거든요. 주택이 너무 예뻐서 이 자리에서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고 미쉐린 투스타에서 일하셨던 셰프분이랑 같이 메뉴 기획을 해가지고 맛이 있어요. 예쁜 공간에다가 맛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맛은 요즘에는 좀 기본인 것 같아요. 브런치를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사진 찍으러 가고 싶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커피숍을 창업한다라고 하면은 네. 대표님은 어떤 전략을 쓰실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거나 디저트가 맛있어서 좀 찾아올 수 있는 골목에 있어도 찾아올 수 있는 네. 매장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요즘에 2030들이 소자본으로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하면 소자본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처음에 했던 방식으로 네. 샵앤샵으로 매장을 내거나 요즘에는 이제 공유주방이나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달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음식이 소비자들에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럼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 창업하기 위해서 다른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5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도 사실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해보지 않은 거를 하려고 한다. 이제 무모한 거에 도전하려고 한다. 약간 등등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아무 준비 없이 창업을 해라 얘기 아니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회사가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개의치 않고 가서 배우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이걸 언젠가 창업할 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은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용을 많이 하는데 스티브 잡스도 커넥티드 다시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하는 과정들이 쓸모없는 과정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 대표님의 꿈은 뭔가요? 단기적으로는 100개 이제 브랜드, 100개 직영 매장을 운영을 하려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아, 10개 브랜드에서 100개 브랜드까지.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노하우들을 토대로 이런 외식업이나 네. 오프라인 쪽에 엑셀러레이팅 회사를 만들어서 외식업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장사학교 이런 네, 것처럼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 2030 세대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게 들릴 수 있고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 뭘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뭐 칵테일을 판다거나 산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다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면서 여기에 관심이 생기고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성취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 방법적인 것들을 좀 찾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이제 나아가서 좀 더 큰 도전을 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뭐 이런 수익이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30 화이팅! 여기까지 리틀 백종원이었습니다.